지하 깊숙이 있는 김정은의 비밀 벙커를 뚫을 수 있는 우리의 공대지 미사일, 바로 타우러스 미사일이죠. 우리는 이걸 8년 전에 이미 실사격 훈련까지 마쳤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비슷한 걸 본인들도 갖고 있다면서 대놓고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허주연 변호사,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은 조기 경보기 신형 무인기에 이어서 이번 신형 미사일까지 공개를 한 거거든요. 어디서 뭘 공개한 거예요? 보시는 곳이 바로 원산 갈마 비행장인데요.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게 독일제 타우러스랑 좀 비슷하게 생긴 미사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 이상 날아가서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는 초정밀 무기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북한 쪽에서 새 전략 자산을 특정해서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공군 전투기에 저렇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연상시키는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형태를 놓고 보면 러시아제와 좀 흡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새 전략 자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북한이 이번에 미국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닮은 샛별 4형 그리고 독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육해공 가운데 북한이 유독 우리에 비해 열세인 부분이 바로 공군 분야였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이거를 좀 강화해 보겠다면서 제대로 힘을 실은 겁니다.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자, 우리도 보면은요, 최 교수님, 지난해에 타우러스 미사일 다시 한번 실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영상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지난해 훈련인데 저렇게 F-15K가 날아올라서 저 상공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저게 이제 표적에 내리꽂히거든요. 저게 상당히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로 도대체 위협적이길래 북한도 이번에 이걸 개발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타우러스가 하는 저 미사일이 공대지 미사일이죠. 저 미사일이요 6m 철근 콘크리트로 방어망을 쳐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보이시죠 지금? 저렇게 예. 콘크리트 6m 높 길이의 두께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게 북한에서 위협적이냐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처럼 지하 벙커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본인이 숨으려고 그러려고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 김정은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게 그리고요 500km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전에서 만약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군본부가 대전에 있는데 평양이 어느 지역이든 다 타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좀 휴전선 가까이 가서 발사하게 되면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동창리 미사일 발사 이런 북한의 주요 공군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발사하면 15분 내에 타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날아오더라도 타격을 할 수 없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공격 무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이용해서 만약에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북한의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중요한 무기를 외형은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진짜 실제 성능을 북한이 그 정도로 갖고 있다면 북한도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판 이번에 공개된 이 북한판 타우러스 미사일이 성능이 정말 우리 미사일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그런 성능이 갖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렇게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위협이 돼요. 평양에서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뭐 수도권이라든지 만약에 평택이나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우러스 미사일만큼이나 또 현장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김정은 딸 김주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중국 열병식을 다녀온 뒤에 좀 감감무소식이었는데 그래서 잠적설까지 나오더니 다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눈에 띄는 장면이요. 옷차림도 옷차림이지만 단독 사열까지 받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공군 창설 80주년 저 행사장에서 다시 김주애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가죽
옷에 선글라스 낀 모습이었고 아버지랑 커플룩을 맞춰 입은 모습이었는데 북한이 지금 단독 저렇게 사열을 받는 그 장면을 가지고 42분짜리 뮤직비디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요? 김정은 없이 등장하는 김주의 원샷이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와 같이 서 있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저렇게 혼자 장교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북한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세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어떤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김주애가 후계로 더욱더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게 하는 어떤 네. 그런 후계 작업의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이게 내부 영상인데 여기에 김정은 없이 김주애 혼자 나오게 했다는 그 단독샷까지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림새만 봐도요. 이게 여러모로 13살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성인이나 아버지 수준이랑 비슷해요. 13살에 저렇게 입는 사람이 별로 한국에도 없는데 잘 보면요. 이제 일단 아버지랑 커플룩이에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도 가죽 재킷을 입었는데 그러면은 김주애 예. 같은 경우도 가죽 재킷을 입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면 선글라스를 낀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명품 선글라스도 G사에 또 꽤 비싼 이것도 명품 명품이에요. 선글라스를 낀 적이 있고요. 네. 예전에도 몇 달 전에 그 공식 석상 그 나타났을 때 보면은요. C사 이제 명품 시계 아유, 3천만 예. 원짜리 명품 시계 나타나기도 했고 보면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각에서는 대북 전문가가 분석하기를 이 김주애가 눈매 교정을 한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네. 나옵니다. 근데 종합을 해보면요. 아버지 같은 옷 스타일, 명품 선글라스,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부 다 어떤 어른스러움을 계속 부각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후계 작업의 또 다른 일환으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그 북한 경제는 심각한데도 보란 듯이 명품을 걸치고 단독 사열을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보에는 김정은만의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가 하루빨리 성숙한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른스러운 헤어스타일, 명품 선글라스나 시계를 착용하게 하고요. 눈매를 교정한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입술이나 이런 부분에도 약간의 시술을 하는 게 아니냐, 마치 한 20살 정도의 어른, 성인이 된 것 같은 이미지로 최근 들어서 좀 연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요. 잘 보시면 저 김주애 옆에 컵이 놓여져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다면서요? 저게요. 북한의 국무위원장 엠블럼이 박혀 있는 컵입니다. 저건 아무나 놓을 수가 없어요. 김정은만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김주애 자리에 저게 놓여 있다는 것은 그렇네요. 김주애와 김정은이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예를 들면 봉황 문양 있잖아요. 그 문양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의 그 국무위원장 직책의 엠블럼이 박힌 전용 컵을 김주애 앞에 놨다? 이건 나와 동급이야 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주애가 오랫동안 자명하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그냥 뭐 자명의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음 단계 시작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권력의 이주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군사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안보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수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체제 수호에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자명했다 나오는 주기도 보면요. 1월에 평양 신년 행사에 나타난 뒤에 2달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4월 말에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 진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주애를 군사, 안보 이 분야에 집중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네. 차기의 구도를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빠랑 가죽 옷도 똑같이 입고 컵까지 똑같은 걸 쓴다. 참 신상치 않은 북한 내부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